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익히셔야 되는 건요, 탭 호스트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탭 호스트 사용 방법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탭하고 프래그먼트를 연동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탭 모양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에서 탭을 쓸 수도 있지만 프래그먼트에서 탭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프래그먼트에서 탭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방법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탭 호스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탭 호스트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용어부터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탭 호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탭 호스트 안에는 이 탭 모양에 해당하는 걸 배치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탭 위젯이라고 불러요. 탭 위젯. 탭 위젯의 아이디는요, 탭스예요. 탭스. 무조건 탭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탭 위젯 안에는 이렇게 이제 탭 하나하나들이 있잖아요. 탭이. 그죠?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탭 스펙이라고 불러요. 탭 스펙.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탭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여기 화면 있잖아요. 요 전체를 우리가 이걸 갖다가 탭 위젯이라고 부르는데, 얘 아이디는 탭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 하나를 이걸 갖다 우리가 탭 스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얘를 누르면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탭 컨텐트라고 불러요. 얘 아이디는 탭 컨텐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탭 컨텐트. 일반적으로 이 탭 컨텐트의 영역은요, 뭐로 만드냐면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요. 프레임 레이아웃. 왜냐면 얘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게 있고, 얘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게 있고, 얘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게 있는데 다 같은 위치에서 겹쳐서 나오잖아요. 그죠? 비저블 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탭 컨텐트를 만들어요. 그 안에 얘가 눌렀을 때 나올 컨텐트도 배치하고, 얘가 눌렀을 때 나올 컨텐트도 배치하고, 얘가 눌렀을 때 나올 컨텐트도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탭 호스트에 이제 있는 주요 메소드들을 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탭 호스트 안에 이제 셋업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탭 호스트 안에 셋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아까 탭 호스트 안에 탭 위젯도 있고, 그 다음에 탭 컨텐트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탭 호스트에게 너의 탭 위젯은 어떤 거고, 너의 탭 컨텐츠는 어떤 거야, 이걸 갖다가 설정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셋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딱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안드로이드 콜론 id 탭스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로 탭 위젯을 찾아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콜론 id 탭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치되는 탭 위젯과 그 다음에 컨텐트가 배치되는 레이아웃의 이름은 반드시 안드로이드 콜론 id 탭스, 안드로이드 콜론 id 탭 컨텐트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고정이에요, 고정. 주의하실 게. 자, 이렇게 해서 셋업을 탭 호스트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탭 셋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셋업이라는 거 가지고 탭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탭 스펙이라는 걸 배치한다고 그랬죠. 탭 스펙을 새로 만든 게 뉴 탭 스펙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탭 스펙에다 각종 값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해줘 하는 게 뭐냐면 add 탭 스펙이라고 하는 거로 탭 스펙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탭을 설정할지, 이게 뭐냐면 set current tab 또는 set current tab by tag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탭을 선택할 수 있고요. 탭이 전환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set on tab change listener라고 하는 거로, 탭이 전환될 때 리스너를 등록해가지고 전환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현재 current 탭이라든지 그게 어떤 건지, 아니면 탭 위젯이 어떤 건지 뭐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내가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탭 스펙. 예, 요 위에는 요게 탭 스펙이라고 그랬죠? 그럼 탭 스펙을 갖다가 뉴 탭 스펙에 탭 스펙을 만든 다음에 이 탭 스펙에다 내가 설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게 있냐면, 탭 스펙이 있으면 요 탭에 대한 아이디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탭에 대한 아이디, 이걸 이제 만들 때, 뉴 탭 스펙 할 때 아이디를 줘서 만들어요. 네, 아이디를 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태그라고 불러요. 태그. 그래서 탭 스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태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탭 스펙에다가 이제 뭐를 내가 설정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또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탭 스펙이 딱 눌렸을 때 화면에 보여줘야 될 탭 컨텐츠에 딱 보여줄 화면 있죠? 그 화면을 갖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아이디를 설정할 때는 탭 컨텐츠라고 하는 탭 컨텐츠라는 거 안에 있는 레이아웃 중에 한 가지를 아이디로 줘야 되고요. 또는 탭 컨텐츠 팩토리라고 하는 팩토리를 통해서 뷰를 리턴할 수가 있거든요. 탭 컨텐츠 팩토리에서 뷰를 리턴할 수가 있는데 요 뷰를 리턴하면 그 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디케이터라는 거 설정할 수 있고요. 컨텐츠라고 하는 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탭 포스트라는 거 안에다가 탭 포스트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배치될지 배치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탭 포스트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요. 배치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처럼 겹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배치하면 안 되고요. 탭 포스트 안에 내가 탭 위젯하고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탭 컨텐츠하고 두 개를 배치할 거잖아요. 어떻게? 리니어하게 배치할 거면 리니어 레이아웃 해가지고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배치하는 순서를 배치하는 걸 갖다 내가 뭐 탭 반드시 여기다가 탭 위젯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레임 레이아웃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버튼 같은 것도 놓고 뭐 탭 위젯은 여기다 놓고 뭐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치를. 탭 포스트 안에 얘와 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다른 모양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배치하셔도 됩니다. 얘하고 얘 사이에다가 다른 걸 또 뭐 이렇게 넣겠다 그러면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했다가 여기 요거 놓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탭 위젯을 이렇게 놨어요. 중요한 건 탭 위젯의 아이디는 여기는 안드로이드 콜론 아이디 탭스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돼요. 앞에 설명했듯이 탭 포스트를 사용하려면 셋업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셋업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탭 위젯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자신의 탭 위젯을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가 반드시 이거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컨텐츠가 배치될 탭 컨텐츠라고 하는 이런 레이아웃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뷰 그룹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뷰 그룹의 아이디는 반드시 안드로이드 콜론 아이디 탭 컨텐츠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밑에 화면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탭이 눌리면 뜰 화면, 두 번째 탭이 눌리면 뜰 화면. 자, 우리가 레이아웃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안에 넣어도 되는데요. 별도로 XML로 만든 다음에 includ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include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별도의 XML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여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include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냐면 탭 to layout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탭 to layout을 갖다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탭이 눌리면 보여질 화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개의 화면을 배치를 했어요. 자, 탭 컨텐츠 안에 3개의 화면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탭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3개 사용하겠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뭐 내가 반드시 3개만 쓸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 레이아웃을 보면 이제 탭을 3개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대한 각각의 탭에 대한 레이아웃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각각의 탭이 눌리면 화면들을 각각의 탭이 눌리면 그때 화면들 각각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탭 포스트를 이렇게 갖고 와요. 탭 포스트. 그 다음에 탭 포스트를 갖고 온 다음에 셋업이라는 메소드를 반드시 먼저 호출해 주셔야 돼요. 셋업으로 호출해 주면 이제 탭 포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 내부에 있는 탭 위젯과 그 다음에 탭 컨텐츠 레이아웃을 찾아와 가지고 아, 이거는 나의 탭 위젯이야. 이거는 나의 탭 컨텐츠야. 앞으로 내가 컨텐츠 배치할 때 여기다 컨텐츠 배치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작업들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탭 호스트에다가 탭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add 탭을 추가하는 탭은 뭐냐면 여기는 탭 스펙 만들어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new 탭 스펙 해서 이 탭 스펙의 이름은 태그1이다. 탭1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그라고 불러요. 태그. 그래서 이런 태그를 가지고 즉 id예요. id. 태그는 i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id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탭1이라는 이름으로 탭 스펙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탭 스펙에다가 set indicator 화면에다가는 이런 텍스트가 보이게 해. 그 다음에 얘가 눌리면 탭 컨텐트 안에 있는 탭1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이 보이게 할게.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탭이 체인지 되면 알려줘. set on tab change listener 해가지고
리스너를 딱 달았어요. 그러면 onTap change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설정한 태그가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탭이 눌리면 탭 1이 올 거고요. 두 번째 탭이 눌리면 두 번째 탭이 눌리니까 탭 2라고 한 요 글자가 올 거고요. 세 번째 탭이 눌리면 탭 3라고 한 요 글자가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탭 1, 2, 3라고 하는 게 눌린 거를 갖다가 탭 체인지 리스너에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탭 호스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탭 호스트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뷰에 복잡하게 막 만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내가 find view by id 하고 거기다 기능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액티비티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액티비티.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굉장히 화면들이. 그냥 두 번째 탭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해야 되죠. 세 번째 탭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직접 탭 컨텐트를 갖다가 설정할 때 팩토리를 설정해가지고 팩토리에서 뷰를 만들어가지고 넘겨 주도록 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복잡도가 좀 줄긴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뷰를 만들어서 뷰를 넘기는 거잖아요. 뷰를. 그죠? 팩토리에서 넘기는 뷰를 만들어서 뷰를 넘기는 거라고요. 그 뷰에 대한 것들을 find view by id라고 이렇게 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컨트롤러를 배운 게 있죠. 컨트롤러. 액티비티 말고요. MVC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 액티비티 말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뭐 있었죠? 프래그먼트를 배웠죠. 프래그먼트. 그래서 요 화면에 대한 거를 이제 액티비티 말고 프래그먼트를 쓰면 참 좋겠는 거예요. 프래그먼트를. 그래서 요 컨텐트로 액티비티 말고 프래그먼트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위젯.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입니다.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는 탭 호스트를 상속해 가지고요. 내부 컨텐트로 프래그먼트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기체입니다. 그래서 탭 호스트를 상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얘는 서포트 v4에 있는 위젯이에요. 서포트 v4에 있는 위젯. 즉 무슨 말이냐면 버전 디펜던시가 없습니다. 어떤 몇 버전부터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무조건 쓸 수가 있습니다. 셋업을 호출할 때 이때 이제 프래그먼트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치할 프래그먼트의 뷰 그룹 있죠. 프래그먼트를 어디다 배치할지에 대한 컨테이너 아이디 이걸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d 탭 이런 것도 호출할 때 내가 요 프래그먼트 탭 스펙이 선택되면 보여줄 프래그먼트 클래스 그 다음에 이 프래그먼트를 실행할 때 전달할 아규먼트 번들 값을 같이 넘겨주시면 됩니다. 프래그먼트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래그먼트를 내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태그가 있으면 태그를 가지고 프래그먼트를 찾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태그는 어떻게 되냐? 프래그먼트의 태그는 요때 있는 탭 스펙에 설정한 태그가 프래그먼트의 태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프래그먼트를 찾아오고 싶다 그러면 요 탭 스펙에 태그를 이용해가지고 find fragment by 태그 해가지고 프래그먼트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이름이 동일해요. 자, 그래서 셋업이라고 하는 거는 컨텍스트, 그 다음에 매니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테이너 아이디 이렇게 넣게 되고요. add 탭 할 때는 탭 스펙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deal fragment 클래스, 그 다음에 그 프래그먼트로 전달할 아규먼트 해가지고 탭 스펙에다가 탭 호스트에다가 탭 스펙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 탭 호스트 대신에 여기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배치하셔야 돼요.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 자, 배치하시고요. 똑같이 리니어 레이하고 한 다음에 탭 이젯. 탭 이젯의 아이디는 역시나 안드로이드 콜론 아이디 탭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콜론 아이디 탭 컨텐트라고 하는 게 탭 호스트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탭 컨텐트라고 하는 걸 이거 반드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프래그먼트를 배치할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얘는 화면에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의 크기는 전부 다 0dp로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얘가 있긴 하지만 화면에 보여주진 않겠죠? 있긴 하지만 화면에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드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요걸 따로 만들었어야 돼요. 무조건 같이 만들면 버그가 있어 가지고요 안 됐는데 요즘에는 요걸 갖다가 컨테이너로 쓸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요거 놓지 않고 요거 하나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요.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를 이렇게 얻어온 다음에 셋업이라는 함수로 호출해줘요. 셋업. 셋업의 첫 번째 인자는 컨텍스트고요. 두 번째 인자는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얘는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는 프래그먼트가 배치될 프레임 레이아웃의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컨테이너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셋업이라는 거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 탭 해가지고 탭 스펙 하나 만들어서요. 인디케이터가 설정해가지고 탭 스펙 넣어주고요. 이 탭 스펙이 설정되면 호출할 클래스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클래스가 구동될 때 전달할 아규먼트 번들 값. 똑같이 다른 데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탭 스펙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뭐 이렇게 각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탭이 선택됐을 때 해당하는 프래그먼트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탭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띄우는 몇 가지 응용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탭 모양 바꾸는 건데요. 탭 모양 바꾸는 거는 탭 스펙에서 바꾸시면 돼요. 탭 스펙에서. 탭 스펙에 보면 set indicator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set indicator 안에는 내가 스트링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거기다 드롭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텍스트하고 드롭. 그러면 이제 보통 예상하는 게 이미지 나오고 텍스트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지만 이렇게 딸랑 나온다든지 이렇게 돼 버립니다. 뭐 이제 자체적으로 저렇게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모양을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다. 뭐 이미지 나오고 텍스트 나오고 뭐 이런 한다든지 이 모양을 갖다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set indicator에서 여기다 뷰를 설정하는 이 메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뷰를 설정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선택돼 있을 때와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형태로 모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얘의 상태, 뷰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이거 뭐였죠? 뷰의 상태에 따라 다른 이미지 보여주는 거? 셀렉터죠, 셀렉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셀렉터를 만들어서 그 셀렉터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탭이 선택됐다, 안 됐다, 이거는 속성이 뭐냐면요. selected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selected. 그래서 내가 셀렉터를 하나 만들 건데요. state selected일 때, 그땐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거고요. selected가 아닐 때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일단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 갖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텍스트 뷰를 쓴다고 하면 얘를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만약에 텍스트 색깔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텍스트 색깔을 갖다가 컬러 셀렉터를 만들면 되는 거죠. 컬러 셀렉터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데다가 컬러 셀렉터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뷰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뷰를 갖다가 내가 생성을 하고요. 거기다가 텍스트 설정한 다음에 얘를 갖다 set indicator에서 이렇게 만든 뷰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든 뷰는 지금 간단하게 텍스트 뷰를 했지만 텍스트 뷰가 아니라 여러분 커스텀 뷰 만들어 가지고 그 커스텀 뷰를 갖다 설정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프래그먼트 안에서 탭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걸 좀 알아볼게요. 프래그먼트 안에서 탭을 써야 돼요. 프래그먼트 안에서 탭을 써야 돼요. 자, 내가 프래그먼트 안에서 탭을 쓸 때는 프래그먼트 안에 탭인데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겠죠? 프래그먼트 안에 또 프래그먼트니까.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안에서 프래그먼트를 배치하는 거니까 이때 프래그먼트 안에서 프래그먼트 배치할 때는 어떤 프래그먼트 매니저 쓰죠?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 이렇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에서 셋업할 때 첫 번째 컨텍스트라고 그랬죠. 두 번째 프래그먼트 매니저인데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 뭘 쓰냐면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 해가지고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뭐 컨텐트 배치할 거 이렇게 위치 배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달라지는 거고요.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쓰는 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써서 탭 안에 탭을 구별하시면 돼요. 프래그먼트 안에다 탭을 배치할 때는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사용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티키 탭 헤더라고 하는데, 스티키 탭 헤더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헤더 있고요. 여기 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내가 스크롤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탭이 어떻게 하냐면 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아이템 스크롤 될 때 계속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스티키 탭 헤더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 스티키 탭 헤더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티키 탭 헤더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얘도 아이템이잖아요. 뷰의 아이템이겠죠. 얘도 그죠. 그래서 뷰의 아이템을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위에 게 0번이면 1번이겠네요. 1번 아이템이네요. 그죠? 포지션이 1번인 아이템이고, 포지션인 1번인 아이템이 가장 상단에 나타나면, 1번인 아이템이 상단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면, 얘랑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를 갖다가 여기 곤시켜 놨다가 걔를 갖다 비저블로 바꾸는 거예요. 곤시켜 놨던 걸 비저블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밑으로 아이템들이 계속 지나가니까 얘는 상단에 걸려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스크롤 하다가 0번째 아이템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다시 곤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렇게 탭 똑같은 거 하나 넣었다가, 그래서 얘가 리스트 안에 있는 요게 화면 상단에 오면 곤데 있던 걸 비저블로 바꾸고요. 얘가 가장 상단에서 벗어나면 얘를 갖다가 다시 곤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거기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이제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하는 건데, 스크롤 하고 나니까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지죠. 탭 전환하면 전환된 게 이렇게 보여지는, 뭐 이게 스티키 탭 헤더예요. 구현하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탭 헤더라고 해가지고 상단에 걸리는 탭 있죠? 탭. 이거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탭 호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이렇게 줬는데요. 백그라운드를 안 주면 투명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는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줘서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그 안에다 탭 위젯하고 탭 안에 탭 컨텐트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뷰 이렇게 배치하고요. 리스트 뷰 배치하는데, 리스트 뷰 이렇게 있는데, 리스트 뷰 위에다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아까 만든 우리 탭 있죠? 탭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버리냐면 고온해가지고 처음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메인에 해당하는 탭 호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헤더에 들어가는 탭 호스트가 있습니다. 탭 호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탭 호스트에, 헤더에 들어간 탭 호스트의 포지션은 내가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언제 이걸 쓸 거냐면 내가 스크롤 할 때 퍼스트 비저블 아이템 포지션이 이거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할 거예요. 이거보다 작으면 다시 곤시켜 버릴 거고요. 이거보다 작지 않으면 비저블로 바꿀 거예요. 얘를. 이제 그걸 저기를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뷰를 보여주는 걸 뭘 이용할 거냐면 여기 있는 팩토리를 이용할 겁니다. 탭 컨텐트 팩토리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탭 컨텐트 팩토리로부터 태그를 받고요. 그 태그가 있으면 그 태그를 보여주는 텍스트 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넘기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탭이 선택되면 보여줄 뷰인데요. 탭이 선택되면 보여줄 뷰를 갖다가 간단하게 그냥 텍스트 뷰 이렇게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액티비티가 크리에이트가 됐고요. 크리에이트 되면 여기서 리스트 뷰 찾아왔고, 어댑터는 그냥 어레이 어댑터를 쓰겠습니다. 어레이 어댑터를. 그 다음에 헤더 뷰 만들어 가지고요. 헤더 뷰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헤더 뷰를. 그 다음에 탭 더미팩에서 탭 포스트가 있는 헤더 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뭐 이렇게 아이콘 나오는 거하고 탭하는 거하고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두 개를. 두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탭 포스트 만들었고요. 셋업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자, 그래서 헤더를 두 개를 추가를 하는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헤더에 탭 체인지 되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저렇게 추가를 했고요. 탭 포스트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로 이렇게 지금 곤대에서 있던
탭 호스트 갖고 왔고요. 얘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탭이 체인지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댑터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뭘 등록하냐면 리스트에 스크롤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할 거예요. 스크롤 리스너를 등록을 해가지고요. 퍼스트 비저블 아이템이 지금 탭 헤더의 포지션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리스트 아이템에 이렇게 있었어요. 리스트 아이템 탭이. 자, 이러다가 이제 스크롤이 쫙 돼서 얘가 상단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예. 지금 작을 때는 상단에 걸리지 않고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여기에 원래 숨어있던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곤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상단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자기가. 또는 요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애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항상 화면에 이렇게 나와서 보여줘야 되니까 비저블로 바꿔야 되는 거죠. 비저블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탭이 보이도록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자, 첫 번째 탭에다가 데이터들이 여기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이제 요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선택했을 때. 자, 여기 만약에 탭상에서 리스트 안에 있는 탭 헤더, 탭 헤더의 탭이 딱 선택이 됐어요. 탭 헤더의 탭이 딱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선택되면 얘가 선택됐다는 걸 얘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헤더 호스트의 탭이 선택되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탭 호스트, 즉 아까 XML에 있는 여기 곤대에 있던 이 탭 있죠? 이 탭에 커런트 현재 선택된 것이 얘랑 이퀄 같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 탭이 체인지 됐어 라고 해서 set current 탭 체인지 해가지고 체인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얘 값이 뭐 1번으로 탭 1으로 설정돼 있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얘도 1번으로 설정돼 있다가 2번으로 딱 바꿨어요. 그럼 얘가 2번으로 이렇게 딱 바뀌겠죠. 2번으로. 그렇죠? 그래서 2번으로 딱 바뀌니까 뭐가 호출이 되냐면 이번 여기 있는 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헤더는 어떻게 돼 있어요? 헤더는 2번으로 바뀌었죠. 여기 있는 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번으로 바뀌었다고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이퀄 같죠?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지 않죠. 이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바뀌고 그럼 얘가 또 바뀌었다고 또 얘를 또 알려줘요. 그럼 이게 리커시브하게 계속 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같지 않을 때만 해주는 거예요. 같지 않을 때만. 지금 이제 같으니까 얘는 패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set 아이템 해가지고 여기 리스트 뷰에 여기다가 이제 탭 2에 대한 아이템이 보여지도록 이렇게 해준 거죠. 자, 똑같이 만약에 여기서 탭 3를 요번에 어떻게 했냐면 스크롤 해가지고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딱 탭 3를 눌렀어요. 탭 3를 사라진 상태에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호출이 되겠죠. 탭 3를 호출하면 얘가 호출이 될 거고요. 탭 3가 됐고요. 탭 3는 얘가 탭 2랑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 바꾸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바꾸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는 탭 3에 대한 아이템을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얘가 호출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와가지고 탭이 체인지 됐다라고 또 올 거고요. 근데 요번에 확인하니까 뭐예요? 얘는 3고 자기도 3니까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시 호출하지 않고 자기만 3로 바뀌고 멈출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리커시브한 거를 막고 탭들이 서로 체인지 되는 것을 싱크를 맞춰가지고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탭 사용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우선 탭 호스트라는 거 알아봤고요. 탭 호스트에는 탭 이젯하고 탭 컨텐츠 배치할 수 있는데 탭 이젯은 이름을 갖다가 안드로이드 콜론 아이디 탭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탭 컨텐츠는 안드로이드 콜론 아이디 탭 컨텐츠 반드시 이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탭을 사용할 때는 셋업을 호출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탭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add 탭 해가지고 탭 스펙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를 탭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라고 하는 걸 썼었어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탭 호스트는
셋업할 때 프래그먼트 매니저와 레이아웃 아이디를 설정해가지고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add tab 해가지고 추가할 때 그때 프래그먼트와 프래그먼트가 실행될 때 번들 값 이런 것들 아규먼트 번들을 넣어줘서 탭 스펙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 내가 탭 포스트를 갖다가 탭 포스트에 보이는 탭 스펙의 모양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봤죠?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커스텀 뷰를 하나 만들었고요. 커스텀 뷰에다가 셀렉터 만들어서 셀렉터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뷰를 갖다 셋 인디케이터로 설정해주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 내에다가 내가 탭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래그먼트 탭 포스트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